내 몸에 암이 있는데 검사를 다 했는데 암이 없습니다 라고 해놓고 1년 후에 초기 암이 아니라 뭐 2, 3기로 막 진단받는 거야. 세포 한 마리가 10억 마리가 될 정도로 분열하는 시간을 줘야지만 이게 진단이 된다는 게 너무 이 시대에 말이야. 혈액에서 떠다니니까 그거를 채취하는 거야. 그거는 나올 가능성이 CT 이게 뭐 10억 마리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그것보다는 높을 거 아니야. 원장님, 그 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 성과가 훨씬 좋다고 하는데 원장님께서 실제 진료 현장에서 느끼시기에 조기에 발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요? 그 시작과 끝이 아닐까? 조기에 발견하는 게 치료의 끝인 거지. 왜냐면은 조기에 발견하면 할수록 암세포가 원래 있던 자리에서 다른 곳으로 떠날 가능성 자체가 그 확률이 굉장히 줄어드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조기 발견했다라는 거는 기수가 낮다라는 거고 수술만으로 치료가 종료될 수도 있는 거고. 반면에 조기 발견이 안 되면 이 암세포가 아무리 뭐 분화가 잘 되고 순환암이고 그레이드도 낮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치료 자체는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지. 실제로 그러면 증상이 없을 때도 조기 발견이 가능한 암이 따로 좀 있을 것 같은데 뭐가 있을까요?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조기 발견돼서 운이 좋습니다 하는 분 얘기하시는 분들은 건강검진 루틴하게 나라에서 하라고 하니까, 혹은 그냥 내가 어느 정도 나이가 됐으니까 그런 분들 계시거든. 혹은 나는 뭐 증상이나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어머님이나 내 가족의 몇 분이 비슷한 암을 알았어. 그러면 이제 어때? 나도 그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라는 생각을 하잖아. 건강 역력증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래서 정기적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거의 그런 분이 대부분이야, 조기 발견은. 그런데 이제 건강검진에서 하는 검사들로 나올 수 있는 게 뭐 제가 지금 생각해 보기에는 뭐 위내시경에서 뭐 위암이 나온다거나 대장 내시경을 해서 대장암이 나온다거나 뭐 요 정도밖에 생각이 안 되거든요. 나머지 암들은 조기 발견을 할 가능성이 희박한 건가요? 그렇지, 그것도 굉장히 맞는 얘기이고, 그래서 조기 발견을 하려면은 뭐 눈으로 봐야지, 뭐 암이 있는지 없는지 어떤 영상으로 봐야지 발견이 되는 거잖아. 얘기하는 것처럼 뚫린 구멍들은 소화기 트랙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이 구멍들은 넣는 수가 있으니까 내시경으로 뭔가 변변 부위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잖아, 그렇지? 이쪽 대장 쪽도 이렇게 넣어가지고 할 수 있고, 이렇게 뚫린 관 형태의 구조가 아니라 뭐 예를 들면은 췌장이라든지 간이라든지 이런 곳은 어때? 꽉 찼잖아. 어떻게 거기로 진입할 수가? 진입 자체가 불가능해. 꽉 찬 조직이라서. 그런 거는 어떻게 해야 돼? 돈을 따로 내고 CT나 MRI를 찍어야지. 그래서 우리가 건강검진 할 때, 국가 건강검진 할 때 나도 좀 있으면 받아야 되는데 CT나 MRI는 거기 포함되어 있지 않거든. 내 돈 줘야 돼, 그거는. 따로. 대부분 잘 안 하거든. 나는 그래서 나이가 좀 되신 분들은 돈 들여서 MR까지는 아니더라도 흉부, 복부 CT는 한번 좀 찍어보세요. 만약에 집안에 뭐 폐암 환자가 없다라면 흉부 CT는 아니더라도 복부 CT 정도는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그냥 증상 없어도 한번 찍어보세요 라고 얘기하거든. 아니면 발견할 수가 없어. 절대 불가능하죠. 어떻게 발견해. 증상이 약간 있어. 기존에 없던 소화불량이 어쩌다 한 번씩 있는 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상하게 조금 오래 가는 것 같아. 뭔가가 그래. 근데 내가 나이가 이제 50이 넘었어. 그러면 그건 무조건 찍어야 돼, 진짜. 돈 아깝다 생각하면 안 돼. 근데 만약에 이제 가족력이나 유전적 위험이 조금 있는 경우라면은 연령과 상관없이 조금 그런 거를 신경을 써야 될까요? 내가 만약에 그런 입장이라면 그럴 것 같고, 내 주위에 그러한 가족력이 너무 많거나 그러면은 그렇게 나는 얘기를 할 것 같아. 그럼 만약에 가족력은 없지만 본인이 스스로 느끼기에 굉장히 내가 좀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 것 같다. 뭐 몇 년 사이에 아니면 뭐 직장 생활이 좀 밤낮이 바뀐다거나 이런 경우라면 조금 더 신경을 써야겠네요. 가족력도 없고 뭣도 없고 그래. 근데 나는 내 삶이 너무 좀 그냥 내가 봐도 좀 심해. 스트레스 너무 많고 내 환경이 너무 안 좋고 막 술도 마시고 담배도 태우고 아무튼 뭐 그런 상황이야. 그런 사람이라면은 CT, MR까지는 아니더라도 나이가 뭐 40대 중후반 되지 않더라도 한 뭐 20, 30대 되더라도 내시경이라든지 기본적인 혈액 검사라든지 이런 건 꼭 받았으면 좋겠고, 내가 담배를 핀다 그러면 최소한 엑스레이 정도라도 조금 한 번은 그냥 합성하는데 진짜 돈도 안 들고 그 정도는 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조기 발견을 위해서 뭐 어떤 검사를 받았는데 실패라고 해야 될까요? 있는데도 안 보인 경우 뭐 이런 게 있을까요? 당연히 있지. 흔히 얘기하는 뭐 오진이라고도 하지. 내 몸에 암이 있는데 검사를 다 했는데 암이 없습니다 라고 해놓고 1년 후에 초기 암이 아니라 뭐 2, 3기로 막 진단받는 거야.
그 오진이라고 환자는 생각하겠지. 그치? 그 1년 사이에 갑자기 새로운 암이 생겨가지고 지금 갑자기 2, 3기가 돼? 그럴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거의 불가능해 보이니까. 암세포라는 게 분열 속도라는 게 있거든. 뭐 이런 예는 있어. 이런 거는 진짜 많은데 오늘도 환자였는데 그 환자는 어떠냐면은 폐에 우측 폐에 어떠한 덩어리가 4개가 이렇게 있어. CT를 보면. 근데 그거를 뭐 2년 전인가부터 알게 됐고 모양이 막 그렇게 나쁘지 않아서 4개임에도 불구하고 사이즈가 다 작아서 대학에서는 이건 암이 아닐 가능성도 높고 하니 그냥 지켜봅시다 라고 해왔던 분이야. 1년, 2년 지켜왔는데 커지지 않아. 그러면 대학 교수님 말씀대로 이게 암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이 사람이 어떠한 이유인지는 뭐 모르겠는데 나 그냥 수술하고 싶어요 그런 거야. 그래서 의사는 실제로 뭐 암의 가능성이 제로는 아니고 또 환자가 원하니까 오케이 하자 했는데 폐암 진단받고 입원하신 거예요. 아니, 그런 경우는 꽤 많아. 그러니까 막 아예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이제 무언가 비정상적인 세포 덩어리들이 보이는데 이게 암인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아. 그럴 때 이거를 뭐 조직 검사를 한다라든지 수술적으로 제거한다라든지 하지 않고 그냥 이제 지켜봅시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암인 거지. 근데 오히려 환자가 너무나 걱정이 돼서 나 그냥 이거 해주세요 해서 했더니 이제 암인 거지. 교수님은 지켜보자고 했는데 그런 경우는 뭐 수두룩히 많지. 그걸 뭐 오진이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 그러면은 그 환자는 이렇게 생각했지. 거의 대부분 그래. 그 의사 나 못 믿겠어. 그리고 거기서 치료 안 받아. 병원으로 옮기든지 뭐 하든지. EPD 같은 곳에서 하겠어? 근데 실제로 뭐 꼭 틀린 얘기도 아니고 맞는 얘기도 아니지만 의사 선생님이 그냥 지켜보자고 하는 거는 그게 설령 암이라고 하더라도 크게 자라지 않기 때문에 몇 개월 후에 다시 검사를 해서 조만큼 커도 진단 기수가 바뀌거나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판단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마치 사람은 실험실 뭐 쥐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임상 경험이 있으니까. 근데 환자분들은 이제 거기까지는 생각은 못 하시고 그냥 신뢰도가 딱 바뀌어버려. 이 암을 조기 발견한다는 게 약간은 운의 영역도 있지만 내가 어떠한 노력을 하면은 더 확률을 확실히 높일 수 있는 거네요. 조기 발견하신 분들은 뭐 어떤 건강검진이 아니고서는 루틴하게 하는 뭐 직장이나 이런 데서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자기가 그냥 하자 그래서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러한 자기 몸에 대한 관심이 많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고 어떠한 나이가 됐을 때 증상 하나를 그냥 쉽게 넘기지 않고 혹시라는 생각을 한번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EPD가 얘기하는 것처럼 마치 그러면 이거 운인가요? 어떻게 이거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21세기에 AI가 이렇게 모든 것들을 해주는 이 시대에 꼭 CT, MR이 아니더라도 걔네들은 한계가 너무 명백하니까 1cm 이상이 돼야지 걔네들이 찾아낸다 그랬잖아. 1cm면은 세포가 몇 개라고 그랬어? 10억 마리가 1cm란 말이야. 세포 한 마리가 10억 마리가 될 정도로 분열하는 시간을 줘야지만 이게 진단이 된다는 게 너무 이 시대의 말이야. 그렇잖아. 그래서 이거 하나는 뭐 덧붙이자면은 실제로 몇몇 암종에는 상용화되고 있고 대학에서도 하는 건데 그 액체 생검 같은 것도 해. 무슨 얘기냐? 혈액 검사 해가지고 암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거야. ctDNA나 CTC 같은.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ctDNA 같은 거 보면은 만약에 우리 몸에 암세포가 있다라면 굉장히 초기라서 이게 만약에 발견되려면 앞으로 5년 후에 발견이 될 거야. 예상이. 근데 지금 굉장히 초기야. 절대 우리는 알 수가 없어. 만약에 그런 게 내 몸에 있다라면은 이 암세포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불사시는 아니야. 암세포도 죽어. 걔가 죽을 때 어떻게 하냐? 걔 몸속에 있는 DNA가 어떻게 돼? 갑자기 불에 타가지고 없어질까? 그렇진 않아. 암세포도 세포이기 때문에 죽을 때는 세포 안속에 있는 DNA들이 잘려져서 혈액으로 흘러나와. 그래서 돌연변이 된 DNA 조각을 혈액에서 떠다니니까 그거를 채취하는 거야. 그거는 나올 가능성이 CT, 이게 뭐 10억 마리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그것보다는 높을 거 아니야. 마지막으로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암 조기 발견과 관련해서 뭔가 좀 한 말씀을 해주신다면? 그냥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 나이가 이제 한 50 이상이 되면 WHO의 산하의 국제암 연구소 가보면은 전 세계 국가별, 인종별, 나이별 암 발병률이라는 거 다 확인할 수 있거든. 통계 자료야 그냥. 그 자료들을 보면 뭐 암종마다 약간의 그 역학적인 차이점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어떠냐? 50대부터 그래프가 정말 이렇게 올라가. 어떤 암이든. 그리고 나이가 많을수록 점점 높아가. 그래서 내가 50을 이제 넘었어. 나도 좀 있으면 50이거든. 50을 넘었어. 그러면 한 번쯤은 그냥 찍어야 되는 거고 한 번쯤은 건강검진 당연히 해야 될까? 안 하면 말도 안 돼. 40대부터 해야 되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어떠한 소화장애라든지 전에 없던 증상이
조금 몇 번 반복적으로 나타나거나 그렇다라면은 그거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돈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종합 검진을 꼭 받으셔야 된다. 누구를 위해서? 나와 가족을 위해서. 거기에 투자되는 시간과 비용은 전혀 아까운 게 아니다. 라는 얘기를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어요.